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우입니다. 계속해서 개장 분위기 살피겠습니다. 간밤 미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금리 인상 우려와 9거래일 연속 상승한 국제 유가가 기술주 하방 압력을 키웠는데요. 중국발 악재 애플은 이틀 연속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장 관련주 움직임 하나하나 다시금 체크해 보기로 하고요. 또 그런가 하면 어제 우리 시장 역시도 양 지수가 파란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 0.59% 그리고 코스닥은 조금 더 밀려나면서 1% 넘는 낙폭 보여주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더 두드러지는 낙폭 보여준 시장이었습니다. 그래도 그 안에서도 테마가 계속해서 선순환 구조로 올라가고 또 내려가는 종목들 굉장히 많았었는데 오늘은 우리 시장 어떻게 예상 체결 지수 형성하고 있을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자, 코스피는 오늘 내려간 채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0.16% 약보합 수준에서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2,544.2포인트. 코스닥은 소폭 오름세 보이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0.16% 강보합권에서 907.77포인트에서 출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움직임도 살펴보실 텐데요. 코스피부터 먼저 만나보시죠. 삼성전자 어제 6만으로 다시 내려오지 않을지 굉장히 걱정도 컸는데 7만을 좀 지켜줬었던 삼성전자입니다. 0.28% 약보합 흐름 보여주면서 7만 200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LG 에너지솔루션은 0.97% 1% 가까운 상승폭 보여주면서 출발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SK 하이닉스는 더 하락세 보여줄 것으로 보여지는데 1.69% 하락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포스코홀딩스가 0.18% 약보합권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0.00% 보합권에서 등락 거듭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네요. 자, 6위부터 10위까지 마저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1% 넘게 하락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삼성 SDI도 1.68% 그리고 LG화학 역시도 1.91% 더욱더 낙폭이 커져가는 모습 보여줄 수가 있는데요. 현대차가 보합권 그리고 네이버가 나 홀로 빨간불 그려주면서 1.62% 상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시죠.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포스코 DX는 모두 개장 직후의 방향성을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보합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어제장에서 에코프로비엠이 30만 원 선이 무너졌고요. 오늘 시장에서 에코프로가 100만 선 지켜낼 수 있을지 관건입니다. LNF가 0.86% 약보합 수준에서 1% 가까운 낙폭 보여주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6위부터 10위까지 마저 살펴보시죠. JYP 엔터테인먼트가 상대적으로 그래도 좀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출발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0.95% 상승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도 강하네요. 0.16% 강보합 그리고 SM 0.68% 펄어비스 1.02% 강세 보여주면서 출발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반면 HLB가 2.49% 하락한 채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오늘도 개장 전에 두 가지 종목 담아봐야죠.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화진 과장님 연결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과장님 첫 번째 종목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네, 아난티 종목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게 최근에 중국 리오프닝 관련주는 아니고요. 이 회사는 지금 프리미엄 리조트, 분양이나 운영 수익, 특히 아난티 남해 쪽에 있는 골프장 레저 사업을 일단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아난티의 실적을 아마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이번 2분기 때 굉장히 큰 폭의 매출이 나왔습니다. 이게 그전에 이제 분양 매출을 하나 둘씩 이게 끊어서 가는 게 아니라 한 번에 이제 분양 매출을 인식을 2분기 때 한 번에 해버렸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빌라드주 아난티가 실제로 그 4,200억의 분양 매출을 한 번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주가가 큰 폭으로 나왔었는데 이게 또 3분기 때 이제 분양 매출도 또 한 번 인식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최근에 급등하고 이제 조금씩 조정이 나왔었는데 한 번 더 3분기 매출을 위해서라도 좀 충분히 더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2002년쯤에 이 회사가 이제 아난티 남해 쪽에 이제 골프 사업과 이제 레저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고, 사실 요 최근에 저도 이번 주에 탐방을 다녀왔습니다. 사실 제일 궁금했던 게 그거죠. 분양 사업을 하는 회사다? 그러면은 사실 PF 이슈가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 회사는 사실 다른 회사와의 SPC를 같이 하는 게 아니라 단독으로 땅을 매입을 하고, 그리고 최근에도 그 토지 매입을 102억 정도를 하고, 나머지 최근에 만기가 따고오는 물량도 대부분 다 2천억을 다 상환을 했습니다. 사실 다른 요즘에 PF 이슈가 많은 회사들 대비해서 아난티는 자체적으로 이런 PF 상황을 다 극복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에 대한 이슈는 제가 봤을 때는 없는 것 같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만큼 이제 항상 이 회원권에 대한 이 이슈가 계속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실제 거의 90% 이상이 회원권이 계속 지속적으로 매년마다 회원 가입을 하고 있고, 실제로 반환율도 거의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뭐 해봐야 한 3% 정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경기가 불황이어도 실제로 아난티 같은 경우는 실제로 뭐 중국이나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 장기 투숙객이 굉장히 많다는 측면에서 분양이나 이제 특히 운영 수익에 대해서만큼은 이제 계속 꾸준하게 좀 상승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2년 전에 적자를 하고 나서부터 이미 계속 꾸준하게 이제 흑자 기조로 돌아서 이제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지금 2004년에 레이크드 아난티랑 2026년에 그리고 빌라주드 아난티 이제 제주 쪽에 이제 분양 예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마다 분양이 시행하는 시즌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매출도 이게 올해 단순하게 이 매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아마 내년 내후년에도 계속 이식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인 모멘텀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국 리오프닝에서 중국 투숙객이 많아지는 거 아니냐고 볼 수도 있는데, 최근에 아난티 강남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그만큼 꾸준하게 지금 계속 투입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결국에는 안정적인 이런 호텔, 리조트, 골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라면은 향후에 분양 매출이 꾸준하게 크게 개선될 수 있다라고 측면에서 아난티를 오늘 가지고 와봤습니다. 기업 탐방 다녀와서 서울경제TV 이렇게 공개도 해주시고 고맙습니다. 이 아난티 최근에 상당히 이제 주가가 올랐다가 조금 밀리고 있는데 좀 좋은 기회로 보자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다음 주식 뭐가 있을까요? 네, HK은행입니다. 예, 최근에 이제 주가가 서서히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 회사도 작년에 좀 초창기 때 한번 이제 갔다 왔는데, 이제 예전에 CJ 헬스케어죠. 이제 HK은행으로 이제 한국콜마홀딩스가 인수를 하게 되면서 한국콜마 관련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KKB 지금 매출이 이제 조금씩 이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제 한 4년 정도 자체 신약 이제 개발이 성공한 지 4년 정도가 됐고, 작년에 한 900억 정도 좀 매출이 인식이 됐고, 올해 아마 1000억이 돌파되면서 한 1200 정도 예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전 세계적으로 미국이 4조, 그리고 중국이 4조고 미국이 한 3.8조 정도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KKB 뭐냐면은 역류성 식도염 치료제입니다. 일본의 다케다 제약에서 다케다 캡이 가장 이제 유명하고, 실제 중국에서도 다케다 캡이 많이 오고 있는데, 이제 HK 이노엔이 중국에 있는 러신사한테 기술 이전 계약을 했고, 올해 3월에 이제 중국에서 이제 보험 등재가 되면서 하반기 때부터 중국에서 일어나는 매출에 로열티 10%를 이제 매출로 인식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적어도 한 100억 초중반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올해 1,200억 정도 매출이 나오면은 10%는 중국에서 이제 그냥 가만히 앉아서 이제 로열티만 받는 이제 수준이 되는 상황이 됩니다. 이미 총 한 32개국 정도 진출을 이제 목전에 두고 있고, 가장 두 번째로 큰 시장이죠. 북미는 인상 3상이 올해 연말이나 아마 내년 초쯤에 인상 3상이 종료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품목화가 이후에 시장에서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그만큼 미국 시장이 사실 경쟁사인 다케다 제약이 들어와야 되는데, 최근에 독성 이슈로 이제 부작용 이슈가 나오면서 약간 미국 쪽의 진출은 약간 조금 지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HK 입장에서는 KKB 오히려 안정성에 대해서 효과를 확인을 했었기 때문에 그쪽 시장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충분히 제가 봤을 때는 한 내후년쯤에는 2천억 매출도 KK에서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HK 이노엔이 지금 올해 연간 목표 매출액이 한 8천억 정도가 된다고 하게 되면은 내년 내후년에는 1조 넘는 매출액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HK 이노엔의 컨디션, 흔히 말하는 우리 리오프닝 관련주로 알고는 있지만은 이미 컨디션은 사실은 그 경계선이면 깨숙강이나 영양과 같은 이제 많은 이런 컨디션 그 수치 해소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성장은 어느 정도 제한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으나 KKB 성장이 향후 HK 이노엔의 상승 동력을 충분히 이끌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소액제와 그리고 백신 머크사 백신 유통 계약은 조금 안정적인 성장 결국에는 KKB 향후 HK 이노엔의 주가를 상승의 동력을 이끌 것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개장 전에 두 가지 종목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아난티고요. 두 번째는 HK 이노엔인데 이 아난티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엄 리조트와 골프장 레저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또 HK 이노엔 위식도 역류 질환 신약 K캡을 싱가포르에 출시했다라는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 함께 전화 왔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두 가지 종목 꼭꼭 개장 전에 담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금요일장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예상 체결 지수는 코스피, 코스닥이 혼조 흐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했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움직임 역시도 그렇다 큰 움직임 없이 오늘 시장은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하는지 대응 관점 역시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은 소폭 오릅니다. 1,336원, 그리고 WTI 국제유가는 9거래일 연속해서 상승하다가 오늘 살짝 쉬어가네요. 소폭 내림세 연출하면서 86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테마 같은 경우에는 어제 시장에는 로봇 관련된 종목이 역시나 강했습니다. 상한가 간 종목 5가지 종목 가운데서도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쭉 이었었고요. 지능형 로봇 AI도 강했었고 또 석유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 시장입니다. 자, 그렇다면 개장 직후의 상황 어떨지 코스피 코스닥부터 먼저 만나보시죠. 코스피 0.09% 소폭의 하락세를 연출하면서 2,543.74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올라가네요. 0.09% 상승하면서 907.18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 이제는 종목군들의 다양한 움직임 한번 살펴보실 텐데 코스피부터 먼저 짚어보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0.57% 약보합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오늘 시장에서 시초부터 조금 더 많이 빠지고 있네요. 1.86% 하락세 연출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우선주가 삼성전자에 대비해서 더욱더 낙폭이 큽니다. 1.56% 하락,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0.19% 약보합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포스코 그룹주는 오늘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포스코 퓨처임이 0.36%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포스코 홀딩스 0.7% 강세 연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LG전자는 1%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0.28% 상승, 그리고 셀트리온이 0.07%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화학 쪽으로 조금 더 키워보겠습니다. LG화학은 0.52% 약보합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SK이노베이션이 0.17%, 0.23% 조금 더 낙폭 키워가고 있습니다. 롯데케미칼 1% 넘게 상승하고 있고 한화솔루션 1.79% 강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그룹주가 오늘 그래도 다시금 오름세 연출하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요. 함께 하나하나 리뷰해 보기로 하고요. 의약품 쪽 조금 더 키워보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0.28% 강보합권 유지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이 0.07%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SK 바이오사이언스가 0.28%, 그리고 한미약품이 2.66% 강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유한영행도 1% 넘는 급등세 보여주고 있고요. 종근당 0.93% 강세, 그리고 일동제약 7% 넘는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일 JP모건에서는 비만 치료제 시장이 앞으로 더욱더 크게 클 것이다라는 부분들 함께 보고서를 제출했었는데 비만 치료제와 관련해서 우리 제약바이오 종목군들도 굉장히 큰 폭의 상승률 보여줬었는데요. 오늘 시장 의약품 쪽에서 그래도 시세
모습에 나와주고 있고요. 한미약품 3% 넘게 급등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 종목군들 살펴볼게요. 네이버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이버도 오늘 시장에서 상승세를 보여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0.00%에서 보합권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카카오는 소폭 지금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0.21% 하락세 연출하고 있고 하이브가 0.61% 상승 그리고 NC소프트가 0.2% 약보합권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크래프톤은 0.26% 강보합 수준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 자,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시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제약 쪽이 조금 더 두드러진 특징적인 붉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약 한번 키워보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HLB가 0.00%로 보합권에서 등락 거듭하고 있는데 셀트리온 제약이 0.44% 강보합권 유지하고 있고요. 삼천당 제약도 0.42% 강보합, 케어젠이 3.54%, 66%로 넘게 뛰어오르고 있습니다. 강세 연출하고 있고 바이오니아가 1.45%, 시젠이 1.14% 그리고 휴젤 1% 넘는 급등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메디톡스가 1.56%, 파마 리서치가 2% 넘는 급등세 연출하면서 오늘 반도체보다는 제약 쪽에서 조금 더 시세가 옮겨 붙고 있는 상황 보여줄 수가 있고요. ST팜이 0.75% 강세 보여주고 있고 펩트론 9% 넘는 급등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오스코텍도 지금 3% 가까운 흐름 보여주고 있고 오늘 시장에서 코스닥은 제약 쪽에서 큰 폭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 종목군들 넘어가시죠. 반도체 쪽 살펴보겠습니다. 반도체 HPSP가 0.87%, 오늘의 반도체는 조금 약합니다. 리노공업 1% 넘게 하락하고 있고요. 심텍 1.33% 하락, 그리고 기가비스 1.61% 하락. SFA 반도체도 1.55% 약세 보여주면서 오늘 코스닥은 반도체 쪽 좀 약하다라는 모습 한눈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STI도 3.85% 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두산 테스나가 1.29%. 지금 시장에서 그렇게 좀 올라가고 있는 종목군들 눈에 보이고 있지 않지만 파두가 0.96% 소폭 올라가고 있다라는 느낌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지금 코스피는 크게 움직이고 있는 종목군들은 눈에 보이지가 않고요. 코스닥은 반도체보다는 제약 쪽에서 움직임이 좀 강하다라는 느낌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프로그램 매매 동향과 수급별 상황은 강관우 앵커와 함께 하시죠. 개장하고 5분 정도 지나고 있습니다. 9시 05분 현재 보니까 대형주가 마이너스권이네요. 전기전자가 아무래도 마이너스를 지금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 영향으로 지금 그 코스피는 좀 밀리고 있고요. 코스닥은 0.27%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외국인들이 말이죠. 양시장 오늘도 뭐 장초반에 좀 팔고 있습니다. 코스피 426억 순매도, 코스닥 300억 순매도, 그리고 선물 시장에서도 295 계약 순매도 이렇게 해서 양시장에서 한 700억, 800억 이렇게 팔고 있는 모습이 지금 눈에 들어오고 있고요. 가장 많이 파는 거 보니까 삼성전자 어제는 좀 사는 듯 했습니다만 오늘 프로그램으로 151억 정도 지금 팔고 있습니다. 7만전자 바로 그 위까지 지금 서 있고요. 삼성 하이닉스 오늘 좀 낙폭이 심합니다. 52억 정도 지금 프로그램 순 매도가 나오면서 1.5% 아무래도 중국의 화웨이가 만든 그 신형 폰에 SK 하이닉스 칩이 좀 들어갔다, 사용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조금 악영향을 받는 것 같고 ICT 전반적으로 좀 오늘 안 좋습니다. 이따가 좀 질문을 해보겠고요. 자, 오늘 포스코 홀딩스 프로그램 순매수가 46억 정도 들어오면서 오늘 포스코 이름 들어간 것들이 조금 주가가 괜찮습니다. 자, 코스닥으로 가보겠습니다. 코스닥 에코프로비엠 어제 30만 원 깨고 내려왔는데 오늘 프로그램 매수로 약하게 4억 정도 들어옵니다. 1.2% 기술적으로 반등을 주는 모습이고요. 에코프로 하지만 92억 정도의 프로그램 순 매도가 지금 장 초반부터 몰리고 있습니다. 어제 이렇게 많이 내려왔습니다만은 여전히 지금 100만 원권 그 초반에서 버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포스코 이름 들어간 포스코 DX 오늘도 2.38% 프로그램으로 32억 정도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화정 과장님 오늘 보니까 말이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장 초반에 IT 전반적으로 끌고 내려가는 이런 요인도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어제 나왔던 것 중에서 하이폰에 SK 하이닉스 칩이 들어갔다 이게 나오면서 이게 물론 아직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사실 물건이라 얘기를 했지만은 이게 또 괜히 또 미국이나 이제 중국과의 갈등 속에서 어느 정도 잘못 끼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어제 애플 이슈도 있었고 생각보다 이 이슈들이 생각보다 또
길게 갈 수도 있는 상황이고 나중에는 안 좋은 영향도 충분히 끼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SK 하이닉스 위주로는 조금 시장에서는 조금 우려를 낳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지금 시장도 안 좋은 상황이고 금리도 조만간 다음 주 CPI 발표가 있겠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있는 반도체 성장 측면에서 경기가 향후에 우려스러운 침체 우려로 간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에는 반도체 입장에서는 재고 물량이 계속 쌓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측면에서는 조금은 물론 우리가 HBM 관련주로 주가가 많이 올라간 측면이 있지만은 결국에는 지금 당장의 실제를 위해서는 디램이나 이제 낸드 쪽에 대한 재고가 어느 정도 많이 풀려야 이제 좀 강한 반등세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 관심 종목 이렇게 쭉 보니까 말이죠. 에코프로 근근히 버티고 있습니다. 한 0.2%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에코프로 BM도 오늘 1.5% 이렇게 반등을 하고 있는데 말이죠. 지금 30만 원이 깨졌어요. 그리고 에코프로도 100만 원 이제 바로 목전인데 여기서 시장 유동성이 완전히 나가버리는 걸까? 아니면 예를 들면 포스코나 아니면 다른 로봇이나 이런 쪽으로 좀 움직임이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좀 반대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언론에서도 제2차 공매도 대전이라고 얘기를 할 만큼 에코프로가 이제 최근에 공매도 물량이 1조 넘는 물량들이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최근에 거의 150만 원 선에서 거의 100만 원까지 지금 내려온 상황이고 결국에는 2차 이 공매도 대전에서는 사실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에코프로가 이런 수급적인 모멘텀, FTS나 MSCI 같은 수급적인 모멘텀도 있었는데 그런 원전 자체가 지금 이제 다 사라진 상황이고 최근에 공장 증설 효과도 어느 정도 다 이벤트 소멸이 되었습니다. 당분간은 이런 사실 모멘텀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는 당분간은 조금 추가 하락이 조금 불가피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최근에 포스코 DX가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죠. 그리고 포스코 그룹과의 있는 시너지 효과 측면에서는 오히려 에코프로 그룹 쪽보다는 오히려 좋은 좋은 환경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제가 로봇 관련주 이제 얘기를 하면서 뉴로메카나 다른 회사들 쭉 얘기를 했는데 대형 그룹에서 이렇게 로봇주들 계속 인수하려는 이런 이 움직임 때문에 로봇 관련주 상당히 관심이 높고 밸류에이션도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보니까 말이죠. 다른 쪽으로도 좀 약간씩 퍼지는 이런 느낌인데 어떻게 될까요? 요즘 로봇주 보면은 진짜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로 갔다가 SB테크, SPG, 로보로보 그리고 유진로봇 같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 삼성전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LG전자는 로보스타, 로보티즈 그리고 최근에 포스코나 현대차도 좀 추가적으로 뉴로메카 관련 이슈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경기 침체가 지금 일어나고 있고 사실 어제도 실업수당 청구 건수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그만큼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노동 인구 대비해서 지금은 굉장히 인건비가 굉장히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계속 그러다 보니까 협동 로봇이나 이쪽에 대한 수요가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커피숍이나 이런 F&B와 같은 수요는 폭발적으로 일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고 그만큼 이런 구독자 서비스인 RAS 같은 경우도 좀 더 활성화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정책적인 모멘텀까지 붙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안 그래도 지금 매크로적인 이슈가 좋지도 않은 상황인데 오히려 이런 로봇 같은 경우는 이제 스토리가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는 이제 얘네들이 드디어 이제 내년부터는 실적이 나오나 이런 생각도 충분히 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하반기는 시장이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로봇에 대한 수급이 좀 더 크게 부각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나스닥이 4일 연속 빠졌습니다만 어제 1112 주가 보니까 또 올랐잖아요. 오늘도 우리 제약바이오 보니까 말이죠. 신테카바이오 7.5% 이렇게 오르고 있는 가운데 한미약품이 7% 올라서 웬일인가 이렇게 봤더니 프로그램에 순매수가 17억 정도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아침에 언급 주신 HK이노엔 4.4%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쪽을 어떻게 이제 전략적으로 풀어봐야 될까요? 이게 참 저도 방송을 하다 보면은 제약바이오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저는 제약바이오가 올라간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오히려 당뇨 비만 그리고 AI 신약 결국
색깔이 예전에 정통적인 제약바이오의 흐름이 아니라 요 최근에 트렌드한 종목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죠. 이왕여행은 비세세포폐암 쪽으로 이게 각광을 받고 있으니까 이제 개별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당뇨, 비만, 특히 한미약품도 결국에는 비만 치료제로서 이제 본격적인 사활을 걸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비만 당뇨 치료제로 부각이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뭐 인벤티질에 페트론, 케어젠 이렇게 다 올라가는 것도 결국 당뇨 비만 시장. 워낙 이제 덴마크의 노보노디스크가 이제 유럽에서 시가총액 1위를 달성을 했습니다. 산오피를 제치고 그리고 LVMH 그 명품 만드는 이제 브랜드 회사도 지금 유럽에서 시가총액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노보노디스크가 지총이 대략 한 553조입니다. 그만큼 이쪽 시장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에는 주사를 맞는 상황에서 이 경구형 치료제를 부각이 되고 있는 업체들이 뭐 특히 우리나라에는 뭐 인벤티질에 또 오늘 상한가 갔다가 좀 빠지고 있기는 하지만은 결국 시장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가 일단 게 중요한 핵심이지 않을까. 그리고 비만, 알츠하이머, 뭐 당뇨. 결국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하고 있는 제약바이오 치료제들이 오늘 시장에서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가 가는 건가요라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트렌드한 종목들이 가는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현황까지도 들어봤습니다. 하이투자증권 스마트PB센터 이화진 과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실시간 개장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은 이스토리의 김태선 본부장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실시간 개장 특징주 살펴보기 전에 오전장부터 다시금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코스피가 아까 우리 인사하기 직전까지는 네. 소폭 올라왔는데 또 내려가고 있고 코스닥은 소폭의 오름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전장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그리고 지금 강한 테마들도 비료, 요소수, 농업 하나하나 다 체크 부탁드릴게요. 일단 오늘 이 정도의 출발을 보였다라는 것에는 저는 좋은 점수를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제 나스닥 증시가 어제 하루뿐만이 아니고 최근 요 며칠 계속해서 조정의 폭이 좀 깊었거든요. 특히나 이제 엔비디아를 필두로 기술주들의 조정이 깊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여기서 이 정도의 이제 출발을 보였다라는 것은 굉장히 강하다라는 표현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 결국 이제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외국인의 수급이 얼마만큼 강하게 들어와 주느냐 여부를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다른 종목은 다 필요 없죠. 결국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이 구간에서 지금 가격적인 방어 라인을 잘 만들어낼 것인지 여부를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이제 금요일이기 때문에 글로벌 증시 대비 우리나라 시장이 지수 기준으로 엄청나게 큰 반등을 줄 것이다라는 기대감은 저는 살짝 내려놓으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신에 종목별로 조금 더 차별화된 테마주들의 힘은 굉장히 강할 수 있다. 왜냐하면 글로벌 증시 대비 지수가 잘 버텨줬기 때문에 일단 우리나라 시장에서 뭐 종목군들을 매도하고 나가는 그러한 투심보다는 그 시장 안에서의 순환매가 지금 굉장히 빠르게 돌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작은 테마라 할지라도 일단 오늘은 굉장히 작은 중소형 개별주에 조금은 집중을 해보시는 게 더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정도면 사실 미증시 마감을 생각했을 때 선방뿐만 아니라 강하게 잘 지켜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봤고요. 지수보다는 종목별로 차별화된 테마의 힘이 좀 강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만큼 어떤 종목이 크게 오를지 혹은 많이 빠진다면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함께 하나하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럼 화면을 통해서 실시간 개장 특징주 탑5 코스피, 코스닥 알아보겠습니다. 화면 살펴보시죠.
네, 실시간 개장 특징주 탑5 코스피부터 먼저 말씀드립니다. 1위부터 5위까지인데요. 1위는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노르웨이 국영 에너지 기업인 에퀴노르와 울산 앞바다에서 추진 중인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에 참여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에퀴노르는 해상풍력 등 친환경 분야 협력을 위해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라는데요. 주가 움직임 살펴보겠습니다. 2위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3,853억 규모 한화오션 지분을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3위는 롯데 정밀화학. 주가가 급등하고 있는데 중국 요소수 수출 중단 지시에 계속해서 상황 지켜보기로 하고요. 4위는 KG케미칼 그리고 5위는 롯데케미칼이 차지했습니다. 코스닥도 마저 살펴보겠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 1위는 로보스타. 주가가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AMR 기업 인수 소식 하나하나 짚어보기로 하고요. 2위는 딥노이드. 뇌 MRA AI 소프트웨어 시장 진입을 알렸습니다. 3위는 포스코 DX. 또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데요. 어제 8%대 넘는 강세 보여줬고요. 오늘도 시초부터 강합니다. 4위는 케어젠, 5위는 PNT가 차지했습니다. 자, 저희 코스피부터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1위부터 5위까지 짚어보겠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2%, 롯데케미칼이 0.95%,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2.54%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롯데 정밀화학 4.5658%, KG케미칼이 무려 17% 넘게 급등하고 네. 있습니다. 자, 어딜 보면 될까요? 일단 개장 특징주 탑5에 반도체가 없다라는 것이 조금 오늘은 특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오랜만에 반도체를 제외하고 2차 전지는 2차 전지대로 있지만 정유화학 부분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다는 부분은 제가 따로 설명드리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유가 상승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으니 꼭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된다는 의견까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저는 정말 오랜만에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상반기뿐만 아니고 작년 중반기부터 계속해서 추세를 꾸준히 우상향 추세로 좀 만들어 오면서 굉장히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관심을 받았었던 그러한 기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주가가 올라감에 있어서는 두 가지가 좀 필요하죠. 첫 번째는 수급. 두 번째로는 그 수급이 들어올 만한 사업 환경. 근데 이 사업 환경에서 굉장히 지금 좋은 실적에 대한 퍼포먼스를 좀 보였었던 기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우리나라 방산도 그렇고 우주산업도 그렇고 기대감은 기대감대로 그리고 성과는 성과대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사실 이제 올 초까지만 하더라도 주가가 끝없이 올라갈 것처럼 느껴졌습니다만 최근에 거의 한 2달에서 3달 정도는 기간이라든지 가격 조정을 좀 받고 있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종목을 교체를 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이 구간에서 조금 내가 버텨봐야 되는 것인가 굉장히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는 섹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방산 섹터 같은 경우에는 이미 우리가 다 좋은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호재가 없어서 좀 흘러내리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결코 저는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 다가오는 3분기 실적, 4분기 실적 다른 기업들 굉장히 부담이 많겠지만 방산 쪽 같은 경우에는 수주잔고라는 것이 명확하게 찍혀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을 보다 낮춰갈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최근에 이 하나오션의 지분을 거의 4천억 가깝게 취득을 했죠. 일단 하나오션이 포함되어 있는 조선업 섹터 자체도 수주잔고가 굉장히 탄탄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좋은 성과를 좀 내고 있어서 저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다소 시간은 좀 걸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작년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주가의 이 속도감은 미치진 못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실적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충분히 지금보다는 더 좋은 밸류에이션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기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현재 구간에서 우리가 관심 있게 보셔도 대신에 중장기적으로 좀 길게 보실 수 있는 분들에게 맞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장기적으로 나 좀 길게 한번 살펴보겠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꼭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동안 방산이 더 이상의 호재가 없어서 주가가 밀렸었는데 수주 잔고로 인해서 이 종목은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다소 낮다라는 점이 굉장히 큰 강점으로 자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 8월 이후로 대규모의 수주 모멘텀이 좀 부재했었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해당 종목은 눈여겨봐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코스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코스닥 1위부터 5위까지 살펴보겠습니다. 포스코 DX가 오늘도 강합니다. 와, 벌써 6만 선이에요. 3.57% 넘게 상승했고요. 케어젠이 4%, 그리고 PNT가 1.73%, 로보스타가 10% 넘게 급등하고 딥로이드가 살짝 부진하네요. 1.27% 하락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뭘 봐야 될까요?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기업은 딥노이드, 그러니까 의료 AI 쪽인데 일단 포스코 DX의 상승세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보일 때마다 앞자리가 좀 바뀌어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4만 원대였던 것 같은데 5만 원대, 6만 원대까지 이미 벌써 치고 올라가는 이제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는 관심은 있으시되 충분히 트레이딩 가능하신 분들만 저는 지금은 진입이 가능한 자리가 아닌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저는 이제 딥노이드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최근 우리나라 시장의 가장 또 핫한 테마라고 한다면 결국 AI 플러스 의료 거기에 이제 진단 분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루닛이라든지 뷰노라는 혹은 JIK라는 기업들이 계속해서 이제 역사적 신고가를 좀 기록하면서 주가가 상승을 하다 보니 후발주자로 볼 수 있는 딥노이드와 같은 기업들의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일단 최근에 이제 가장 강했던 루닛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 보험 적용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일본도 그런데 우리나라도 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기대감까지 이제 붙어가면서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지금 보인 상황이고, 일단 딥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거의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지만 왜 이제 후발주자가 되었을까라고 이제 고민을 해보면. MRI 쪽에, 그러니까 뇌 MRI 쪽에만 너무 국한되어 있는 산업이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매출의 증가가 다른 기업들보다는 폭발적으로 성장하기에는 불확실성 요소들이 제법 좀 많았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이제 섹터 전체의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기업들이 보여주고 있는 실적보다는 성장성이 더 좋은 점수를 좀 받고 있어서 저는 딥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8월 달에 상장한 고가를 37,800원 부근을 돌파해주는 시세는 한 번 정도는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현재 구간 조금 불편하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단기적으로 시세가 나온다라고 하면 이쪽에서 좀 강하게 나올 가능성 높지 않나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은 딥노이드 살펴봤습니다. AI와 의료라는 핫한 키워드 계속해서 이 종목을 눈여겨보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해당 종목 꼼꼼하게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지금 또 살펴보면 에코프로가 100만 선이 깨졌습니다.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그룹주 리뷰 한 번만 짧게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일단 뭐 불편한 종목이죠. 네, 불편한 종목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지수를 지금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러니까 코스닥 지수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또 이야기는 안 드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이 100만 원이라는 이 심리적인 기준선이 지금 이탈이 되면서 일단 투매 물량이 나온 상황. 여기서 이제 그럼 우리가 지켜봐야 될 부분은 100만 원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나는 이 종목을 사야지라는 투심이 분명히 많았을 종목이거든요. 그 투심으로 인해서 반등세가 빠르게 나올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매도 물량이 조금 더 보태주면서 조정의 깊이가 더 깊어질 것인지 이 부분을 조금 더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반등이 나올 때 나오더라도 저는 뭐 2%, 3%의 반등이 나오면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반등이 나올 때 최근에 이 61선이라고 하는 가격대 최소 105만 원 이상의 반등이 나와야 그래도 지금 현재 에코프로 기준으로 박스권의 바닥을 좀 우리가 1차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나라고 좀 기준을 삼을 수 있지, 그렇지 않고서는 여전히 지금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더 시간을 두고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그러한 구간에 진입한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가장 문제시되는 것은 뭐냐면 리튬 가격인 것 같아요. 지금 리튬 가격이 올 초보다 굉장히 또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성장성의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실적에 대한 부담은 좀 가져갈 수 있을 수밖에 없어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우선 지금의 조정을 너무 공격적으로 이용하기보다는 바닥을 먼저 짚어주는 것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투자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전략은 사실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에게 좀 적합한 시장 이야기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가격대부터 천천히 분할 매수를 한다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저는 가격적으로 메리트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에코프로가 워낙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이기에 지금 리뷰를 한번 해봤고요. 심리적 마지노선이라고 불렸던 100만 선이 깨지면서 가지고 계신 분들 많이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는 것보다 혹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그럼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조금은 더 가져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금 에코프로 설명드리고 바로 본 종목이 바로 포스코 홀딩스를 봤거든요. 네.
만약에 에코프로비엔과 에코프로가 밀리는데 포스코홀딩스까지 밀린다 그러면 2차 전지에서 수급이 빠지고 있어서 이 수급이 다른 쪽으로 옮겨간다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포스코홀딩스가 에코프로비엔 밀린다고 하더라도 같이 밀리지 않는 좀 잘 버텨주는 좀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서 2차 전지 안에서의 지금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에코프로비엠 오늘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단기간 안에 좀 바닥을 잡아주는 시그널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기대할 만큼은 아니겠으나 어느 정도 이제 반등력을 좀 보여줄 수 있어서 단기적으로 매수를 하셨다가 지금 성적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오늘보다는 그 반등세를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제 기준입니다. 105만 원대 이상의 반등을 반드시 보여줘야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 스텝이 조금은 수월할 수 있다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코프로와 포스코홀딩스 움직임 계속해서 저희 추적해 볼 테니까요. 함께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바로 다음 코너 준비해 볼게요. 자, 따라가 말할 시간입니다. 어떤 종목 따라가야 할지 혹은 말아야 할지 옥석 가리기 하는 시간인데요. 첫 번째 따라가 말할 종목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시죠. 첫 번째 따라가 말할 종목입니다. HB 테크놀로지. 이 종목 따라갈까요, 말까요? 따라가는 것은 맞는데요. 네. 일단 여러분들이 전략을 좀 잘 이해하고 들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HB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LCD, LED, OLED 관련 장비를 만들면서 또 삼성 SDI발 이 전기차 관련 장비를 또 만들어요. 특히나 지금 삼성 SDI가 미국의 이 스텔란티스와 공장을 착공이 완료가 되어가는 지금 시점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에 따른 장비 발주를 또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동안에 이 검사 장비를 삼성 SDI 독점으로 또 공급했던 이력이 있기에 이번에도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로 HB 테크놀로지가 지금 떠올랐었던 어제였습니다. 일단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이제 대량 거래량을 동반해서 상한가를 기록했던 기업이 사실 갭상승이 나오지 않고 갭하락 출발하고 이렇게 조정이 깊게 나오는 것은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치, 지금 시간보다도 이 종목을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오늘 3시 이후까지 흐름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 3시 이후까지 여러분들이 지켜봤는데 3,200원 혹은 3,300원 위에서 주가가 흘러가게 된다라고 하면 저는 그 가격대에서는 충분히 매수를 해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만약에 3,200원대 밑으로 쭉 내려오게 된다라고 하면 오늘 굳이 공격적으로 매수할 필요는 저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매수 전략을 꼭 잘 지켜주십사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만약 이제 이 구간에서 재차 이제 상승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저는 뭐 물론 매물 저항대로 보이는 가격대는 지금 이 4,000원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2차 전지 장비에 독점 공급한 뉴스가 부각이 된 만큼 이 4,000원이라는 가격대, 이 매물대는 충분히 돌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 목표가는 5,000원을 한번 제시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따라가 말아 종목은 HB 테크놀로지입니다. 따라가는 건 맞지만 잘 따라가보자 하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이 가격 전략에 더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 5,000원 그리고 손절가 3,200원에 제시해 주셨는데 현재 8% 넘게 급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3,455원. 이 종목은 하나하나 좀 더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들어가 보시는 걸 추천하시면서요. 3시까지 한번 관망하면서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두 번째 종목 한번 오픈해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따라가야지 말아야 할지 두 번째 종목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두 번째 따라가 말아 종목은 아이센스입니다. 전문가는 이 종목은 따라갈까요, 말까요? 일단 위치가 굉장히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지만 최근에 이 시장의 트렌드에 부합하는 본업을 본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따라가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아이센스 같은 경우에는 CGM이라고 하죠. 연속 혈당 측정기를 이제 만드는 기업인데 그동안에 사실 이제 건강보험료가 적용이 되지 않다 보니 아무래도 필요하신 분들이 값이 비싸서 많이 못 사셨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 올해부터는 건강보험료가 이제 적용이 되면서 과거보다는 좀 낮은 가격에 이 제품을 좀 살 수 있다 보니 수요가 폭발적으로 지금 늘어났다라고 이제 데이터가 나오고 있어요. 특히나 지금 시장의 가장 큰 트렌드 중에 하나가 비만과 당뇨 이쪽이다 보니 이 혈당 측정기 또한 시장에서 이제 굉장히 강한 관심을 받고 있고 아무래도 이제 수요가 증가했다라는 것.
아이센스가 그동안에 보여주지 못했던 실적으로 화답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해석이 될 수 있어서요. 저는 아이센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현재 위치에서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특히나 이 모바일 혈당 관리 플랫폼을 이제 출시를 하면서 굉장히 또 이 사용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좀 사용할 수 있는 허들이 낮아지는 그러한 부분들을 좀 만들어내는 아이센스라서 지금의 위치에서의 추가적인 우리가 상승 탄력을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현재 구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추세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전제 조건이 좀 붙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손절가를 3만 원이라는 가격대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3만 원이라는 가격대는 박스권 하단 가격이기도 하고 21선, 61선, 그러니까 중기 이평선이 이탈이 될 수도 있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만약 아이센스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현재 가격에서 충분히 트레이딩 가능하다. 대신에 3만 원이라는 가격 밑으로 내려올 시에는 그때는 손절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만약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면 7월 19일 날 기록했었던 고점, 이 고점 라인이 대량 거래량을 돌파하게 되면 전 충분히 4만 원을 넘어서 5만 원까지도 좀 볼 수 있지만, 만약 대량 거래량을 동반하지 않고 기술적으로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 저는 1차적으로 목표가는 4만 원, 그러니까 박스 상단을 한번 노려보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따라가 마라 종목은 아이센스입니다. 손절가가 3만 원, 그리고 목표가는 4만 원 제시해 주셨고요. 현재는 1% 넘게 오르면서 35,700선에서 등락 거듭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따라가 마라 종목은 마무리하기로 하고요. 추가 질문으로 이어져 가볼 텐데요. 지금 방금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코스피 코스닥은 양 시장 모두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또 안 여쭤볼 수가 없는 게 반도체거든요. 삼성전자가 오늘 시장에서 7만 선 좀 지켜낼 수 있을지, 혹은 막 이탈한다면, 오후 들어서 좀 이탈을 한다면 이 부분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도 함께 한번 여쭤볼게요. 삼성전자를 대응할 필요가 저는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만약 여유가 되신다라고 하면 조정 시에 충분히 이제 천천히 모아가는 전략으로 대응하는 게 가장 맞는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삼성전자의 대응보다도 삼성전자 이슈에 같이 움직였었던 종목군들이 만약 삼성전자가 조정이 나오면 중소형 개별주들이 따라서 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종목군들의 대응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그렇고 이 나스닥 지수도 어제 그제 이틀 동안 깊게 좀 조정이 나왔음에도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은 오히려 지금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과 중국의 신경전 싸움에 그나마 좀 피해를 덜 보는 우리나라 반도체 쪽에 외국인들의 투자자들의 관심도 굉장히 높아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저는 들고 있고, 특히나 또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쪽에 이제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3분기 중반 혹은 4분기에는 아마 납품에 대한 이야기가 실질적으로 오고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조정을 걱정하시기보다는 이 조정을 우리가 역이용해서 과연 어떤 종목을 투자를 할까, 이 고민을 하시는 게 저는 현실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동안에 상반기에는 SK하이닉스발, 한미반도체라든지 이수페타시스가 강했다라고 하면 저는 삼성전자의 이번 이슈에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삼성전자향 중소형 개별주, 대표적으로 제가 이제 관심 있게 보는 쪽은 디자인하우스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온칩스라고 하는 종목이 이제 가장 대장주라고 좀 볼 수 있는데, 그러한 쪽으로 한번 관심 있게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우리가 엔비디아 이야기만 하는데 사실 DDR5의 가격도 빠르게 올라온 상황이거든요. 그럼 DDR5의 매출 비중이 많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 TLB라고 하는 이러한 기업들도 현재 조정을 우리가 이용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위주로 반도체 쪽이 좀 많이 빠져서 이 부분 좀 이렇게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까라는 걱정이 컸는데 삼성전자는 걱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스토리의 우리 김태성 본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저희 실시간 시황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어떤 모습으로 지금 9시 36분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 시장에서 좀 좋은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화면을 통해서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0.31% 약보합권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2,540.32포인트. 코스닥은 그래도 낙폭 조금 축소한 모습이네요. 0.14% 하락하면서 905.10포인트. 900선 좀 지켜주면 좋겠는데 코스피 코스닥 오늘 오후 계속해서 한번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피 수급도 한번 살펴봐야죠. 개인과 기관이 끌어주고 있습니다. 개인이 755억 원, 기관이 28억 원 사들이고 있고요. 외국인이 오늘 시장에서 792억 원 팔자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도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실 텐데요. 삼성전자 아슬아슬하게 7만 선 위치하고 있습니다. 0.57% 약보합 수준에서 7만 선 딱 지켜내주고 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0.39% 하락,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하락폭이 더 두드러집니다. 2% 넘는 낙폭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보합권,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가 0.7% 강보합권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6위부터 10위까지도 마저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가 1.56%로 삼성전자보다 더 강한 하방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삼성 SDI가 0.67% 약보합권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LG화학이 1.21%, 그리고 현대차가 0.96%, 1% 가까이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0.92% 약세 연출하고 있네요. 자,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개인과 외국인, 지금 개인과 기관이 쌍끌이 순매수하고 있는 시장인데요. 개인이 656억 원, 그리고 기관이 385억 원 사들이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이 983억 원, 1,000억 원 가까이 팔면서 외국인이 끌어내리고 있는 시장입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살펴보겠습니다. 에코프로 BM 0.52% 강보합 수준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30만 원까지는 역부족입니다. 에코프로 100만 선 깨졌죠. 2% 넘게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98만 5천 선에서 현재가 형성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보합권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포스코 DX가 그래도 강하게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0.85% 강보합 수준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 LNF가 0.35% 약세 수준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어보기로 하고요. 지금 시장에서 어떤 종목군들 한번 살펴봐야 될지 저희는 서울경제TV와 지속적으로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핵심 요약 세 줄입니다. 코스피 기술주 약세 영향을 톡톡히 받고 있습니다.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현재 0.33% 내림세 연출하면서 2,539.90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개장 전에 지금 사야 할 두 가지 종목 아난티와 HK 이노엔 들어봤고요. 마지막으로 따라가 말할 시간에는 HB테크놀로지와 아이센스 두 가지 종목 모두 따라가자라는 의견 받아봤습니다. 네, 즐거운 금요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더더욱 즐겁게 우리 시청 함께 하시길 바라면서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